2022년 2월 13일 기출 실무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산상사는 금속 제품을 판매하는 개인 기업이다. 단기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개인 기업입니다. 자, 1번 다음은 큰산상사의 사업자 등록증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주소 입력 시 우편번호는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자, 이거 체크한 부분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 네, 이렇게. 자, 기초정보관리의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개인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일반과세, 사업자 등록번호. 자, 틀렸죠? 자, 그 다음에 큰산상사, 회사 이름 이시진, 그 다음에 개업연월일 틀렸네요. 5월 1일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 주소, 그 다음에 업태, 종목, 그 다음에 세무서는 21번에 있어요. 관악이 아니라 남부천. 상단에다 입력하면 더 빨리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됐습니다. 2번. 다음은 큰산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 입력하시오. 자, 이거 하나씩 보셔야 돼요. 정기분 재무제표에서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클릭합니다. 자, 매출액 보시고 상품 매출원가 보고 기초 단기 기말 봅니다. 기초 단기 기말 다 맞는데요. 기말이 여기 혹시 틀릴 경우 여기 수정 안 돼요. 이럴 때는 정기분 재무상태표에서 가서 상품을 고치고 와야지 이거 수정되는 겁니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급여가 틀렸네요. 자, 급여를 고쳐주고 3,430. 그 다음에 차량 유지비도 350으로 바꿔주고, 자, 오른쪽까지 다 보시면 자, 기부금이 입력이 안 돼 있어요. 자, 기부금을 입력하고, 마지막에 당기순이익을 확인합니다. 4,250. 자,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큰산상사는 상품 매출 시 상품을 퀵서비스로 운반하는 횟수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상품 매출처에 도착한 후에 퀵서비스 요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기로 하였다. 다음의 조교를 824번 운반비 계정 과목에 추가로 등록하시오.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누르고, 자, 중간에 코드 계정 과목에서 코드 번호가 제시됐으니까 빠른 입력을 위해서 824번 치시고요. 자, 운반비로 이동을 하면, 자, 대체 조교의 번호 4번, 자, 오른쪽에다가 조교를 입력합니다. 그래서 그대로요, 퀵 서비스 요금, 보통예금 이체 지급이라고 입력했습니다. 자, 창을 닫고,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신용카드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자, 그대로 입력하면 되죠. 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하시고
신용카드 탭을 누르고요. 지문에 제시된 대로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코드 넣고 자, 믿음카드 매입 카드 번호 지문대로 그대로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사업용 카드. 자,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4번입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로 입력하시오. 자, 일반 전표 입력을 누릅니다. 자, 7월 2일 푸른 상사에서 광고 전단지를 제작하고 제작대금 330만원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다. 광고 전단지의 이름은 광고 선전비죠. 차변의 광고 선전비, 비용의 발생, 차변에 쓰고요. 자, 대변이 중요한데 어음을 발행했다고 다 지급어음 아니죠. 지급어음은 상품을 사왔을 때 쓰는 거예요. 상거래할 때, 즉 재고자산 사왔을 때만 쓰는 겁니다. 재고자산이 아닌 경우에는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고 미지급금으로 처리합니다. 따라서 미지급금 넣어야 되고요. 채무 의무로 거래처를 입력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7월 26일 자동 철강으로부터 상품 1000만원어치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으로 상품 대금의 10%, 즉 100만원이 되겠죠.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다. 상품은 아직 받지 않았어요. 거래가 아닙니다. 계약금은 줬죠. 자, 계약금을 주면 선급금, 채권이죠. 나중에 받아야 될 권리니까 계약금 준 것만큼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기잖아요. 거래처에 넣고 10% 입력하시고요. 대변에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좌예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3번 8월 23일입니다. 가수금 500만원은 4월 1일 입금된 내용을 알 수 없었던 것으로 가수금으로 처리하였으나 거래처 승리상사로부터 해소한 외상대금으로 판명되었다. 자, 가수금 거래처 입력하지 않아도 무방함. 자, 알 수 없는 돈 받으면 가수금이라고 대변에 써놓는데 그 이유가 밝혀지면 없애야 되죠. 그래서 가수금은 차변으로 이렇게 써야 되고요. 이유는 외상대금으로 판명됐다라고 그랬잖아요. 저 외상대금은 외상매출금으로 판명됐다는 말이죠. 외상매출금 회수한 것으로. 그래서 이렇게. 자, 외상매출금은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넣으셔야 돼요. 예, 승리상사 이렇게요. 자, 그러면 차변의 가수금,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 입력하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8월 28일 4번입니다. 강서 상사에 상품을 판매하고 발급한 거래 명세표이다. 대금 중에 1000만원은 당좌 예금에 입금되었고 잔액은 외상으로 하였다. 상품을 판 거는 상품 매출이 되죠. 당좌예금 받은 거는 당좌예금이고요. 당좌예금 입금된 건 당좌예금이고, 외상한 거는 상품 팔았으니까 외상매출금, 자산의 증가 차변, 대변에는 상품을 팔았으니까 상품 매출, 이렇게 수익의 발생, 대변 이렇게 됩니다.
외상 매출금은 채권이니까 거래처를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다가 거래처 입력을 하시면 되겠어요. 금액은 이거 보고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좌예금 1000만원, 외상 매출금, 강서상사 1500, 상품 매출 2500. 상품 치면 상품이 들어가니까요. 상품 매출이거든요. 세 글자 치셔야 됩니다. 상품 몇 가지.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0일입니다. 영업부에 우편물을 발송하고 등기 우편 비용, 통신비 5,000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통신비 현금이죠. 이거 차변 대변 넣으셔도 되고 출금으로 넣어도 돼요. 출금은 차변의 계정 과목이 하나, 대변의 현금 하나일 때 사용합니다. 출금으로 하시면 현금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되니까요. 좀 더 빠른 전표 입력이 가능합니다. 자, 현금 자동으로 들어간 거 보이죠?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9월 28일. 나나상점의 상품 10개, 한 개당 65만원. 그러면 650만원 아치죠? 자, 팔고, 판매하고. 그러면 대변의 상품 매출입니다. 100만원 현금 받고, 나머지 잔액은 동전 발행 약속금으로 받았다. 상품을 팔고 어음을 받으면 받을 어음이에요. 현금 받으면 현금. 그래서 먼저 차변의 현금 100만원 받고, 차변의 받을 어음이 되겠죠. 받을 어음은 채권이니까 거래처 넣어야 돼요. 자산의 증가 차변. 자, 그러면 550. 그러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의 발생. 이렇게. 자, 7번을 보겠습니다. 10월 28일입니다. 매출처의 신규 매장 개업식을 위하여 정원꽃집에서 화환을 주문하면서 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아래와 같은 현금 영수증을 수령하였다 라고 되어 있네요. 접대비죠. 매출처니까. 그리고 대변은 현금이고. 그럼 이거 출금으로 넣으면 되겠네요. 차변 대변도 당연히 되죠. 자, 접대비 15만원, 현금 15만원입니다. 예. 자, 그 다음 거 8번입니다. 10월 31일. 영업부 출장용 승용 차량의 자동차세 26만원 현금으로 납부하다. 자동차세 세금과 공가죠. 예, 대변의 현금이고 출금 또는 차변 대변으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5번입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자, 해당되는 내용 확인해서 정정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자, 오류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11월 2일. 자, 그러면 문제 확인을 위해서 11월 2일로 들어가고요. 내용을 읽어보고 수정하겠습니다. 천둥상점에서 받은 약소금 1000만원을 만기일 전에 거래은행인 우리은행에서 할인받아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된 거래를 회계 처리하면서 할인받은 거 할인료 25만원을 수수료 비용으로 잘못 입력하였다. 매각거래로 처리할 것. 자, 매각거래면 대변의 어음을 이렇게 없애라는 거예요. 매각했으니까. 받은 돈 보통예금 할인료잖아요. 어음을 만기 전에 할인했을 때 그 할인료의 이름은요, 매각거래 시 이 어음을 만기 전에 매각하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매출 채권 처분 손실,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바꿔야 돼요. 할인료를, 그 수수료 비용을 매출 채권 처분 손실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12월 4일. 12월 4일. 다나상사에서 상품 165만원어치 구입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네요. 대금은 소지하고 있던
단림전자 발행 당좌수표로 지급하였으나 당점의 당좌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한 것으로 잘못 회계 처리하였다. 다른 회사 당좌수표로 지급했대요. 다른 회사 당좌수표는 받으면 현금이잖아요. 그거 그대로 주면 또 현금으로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그 현금으로 바꿔야 되니까요. 여기 101번 현금으로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여기. 그래서 당좌예금을 현금으로 수정합니다. 자, 이번에는 6번입니다. 다음에 결산 정리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결산 문제 풀 때 수동과 자동 꼭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자동은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회계 처리하는 거죠. 그걸 자동 결산 분계라고 그러고, 전산액 2급의 자동 결산 분계에 해당되는 내용 적어보면 기말에 재고자산 회계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가상각비 회계 처리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손충당금 회계 처리하는 거. 자, 이렇게 세 개가 있죠. 그럼 읽어보고요. 자동 있는지 볼게요. 첫 번째 임대료, 두 번째 인출금, 세 번째 소모품, 네 번째 감가상각비. 네 번째만 자동이네요. 나머지는 수동. 수동은 직접 입력해서 넣으셔야 되고요. 수동을 자동보다 먼저 넣어야 되니까 1, 2, 3번은 먼저 넣으시고 그 다음에 자동을 처리해야 됩니다. 자, 수동은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자에다가요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1, 2, 3번을 회계 처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7월 1일에 1년치 주차장 임대료 480만원을 일시에 수령하여 전액 선수 수익으로 처리하였대요. 전액 임대료로 수익 처리한 게 아니라 다 전액 미리 받은 것으로 부채 처리했대요. 그러면 이거 수정분계 해야 되죠. 수익 처리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수익 처리를 해야 되는데 1년치 중에서 단기 거 7월 1일부터 12월 31일 거 6개월분을 수익 처리해야 돼요. 6개월분은 전체 480만원 곱하기 12개월분의 6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절반이 되겠죠. 그러면 240만원 240만원을 수익으로 잡아야 되니까 수익의 발생 대변에 써야 되죠. 임대료 대변에다 쓰고요. 그 다음에 선수 수익 중에서 일부를 빼내야 되잖아요. 이게 부채니까 대변에 있는 것을 차변으로 옮겨서 일부를 빼냅니다. 없애는 거죠. 감소시킴. 수익의 감소. 그 일부가 480에 12분의 6 절반 240만원. 이렇게 240만원. 이게 정답을 여기다 넣는 거예요. 일반 전표 입력 12월 31일 이렇게 치고요. 결산일, 차변의 선수 수익, 대변의 임대료라고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넣는 걸 수동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2번 결산일 현재 인출금 계정을 자본금으로 대체하시오. 인출금은 개인기업의 사업주가 가사 등의 목적으로 가져간 돈이죠. 이걸 결산시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자본금에서 빼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본금 가져간 거니까. 회계연도 중에 가져갈 때는 자본금으로 처리하지 않고 인출금으로 처리했다가 결산시까지 가져오지 않으면 자본금에서 빼라. 그래서 인출금을 없애고 자본금, 자본이니까 자본의 감소, 차변을 써야 되겠죠. 이렇게 차변, 자본금, 대변의 인출금을 써야 되는데 금액이 안 나와 있잖아요. 결산 시에 우리가 수정분계할 때 보는 보고서가 합계잔액 시산표입니다. 합계잔액 시산표는 1월부터 12월까지 회계 처리한 내용이 정확하게 차익 없이 입력되어 있는지 확인할 때 만드는 표죠. 그래서 이 표에 가서 확인하고 수정분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12월 31일 이렇게 치시고요. 이렇게 가서 찾아볼게요.
인출금 자본이죠. 자산부채 자본 이렇게 가니까요. 인출금이 보입니다. 65만 8천원 보이고 있어요. 차변에다 회계 처리한 거. 그러면 이제 정답을 써볼게요. 차변에 자본금 65만 8천원, 대변에 인출금 65만 8천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는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일 현재 본사 영업부에서 사용하지 않고 남은 소모품이 30만원 있대요. 구입시 전액 비용으로 처리하였어. 전액 비용으로 처리했다면 그에 다 써야 되는 건데 다 안 썼으니까 비용에서 빼야 되죠. 소모품 비용에서 빼야 되고요. 소모품으로 자산 처리 잡아야 돼요. 이렇게 30만원씩. 그래서요, 차변의 소모품, 대변의 소모품비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은요, 자동입니다. 자동은 일반 전표 창을 닫으시고 결산 재무제표에 결산절 입력을 누르고 1월부터 12월을 친 다음에 해당되는 칸에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가상각비는요, 판매비 일반 관리비에 감가상각비란에다가 해당되는 유형자산의 이름에다 넣으시면 돼요. 자,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56만원이고, 그 다음에 차량, 영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비는 31만원이다. 그러면 비품, 여기 비품 자리에다가 56만원 넣고요.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비품 보이죠? 그 다음에 차량 운반고에다가 31만원을 각각 넣으시면 되고요. 다 넣고 나서 더 이상 입력할 게 없다면 상단에 전표 추가를 누릅니다. 자동 문제가 한 문제인데요. 만약에 자동 문제가 여러 개 나왔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지금은 한 문제잖아요. 한꺼번에 다 넣고 전표 추가를 한 번만 누르셔야 돼요. 한꺼번에 다 넣고 하나 넣고 누르고 하나 넣고 누르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고 자동 결산 분계 완료 보시고 창을 닫고 나오시면 됩니다. 자, 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상반기에 판매 가능한 상품액은 얼마인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판매 가능한 상품액이라고 그랬고요. 판매 가능한 상품액은 전년도에 2월 돼서 넘어온 거하고요. 단기 6월까지 매입한 단기 상품 매입액입니다. 이렇게 전년도 거하고 올해 거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게 합계잔액 시산표입니다. 자, 합계잔액 시산표를 눌러가지고요. (1월부터) (6월까지니까요) 6월 30일 이렇게. 그러면 전년도에 2월 된 금액에다가 단기에 매입한 상품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품의 차변의 계란을 잠깐 볼게요. 재고자산의 상품의 차변의 계란을 보면 7,02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자, 얘가 정답이 돼요. 7,024만 8천원.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도록 하죠. 1월부터 5월 접대비 지출액 중 현금으로 지출한 금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으로 물어보면서 현금으로 지출했느냐 현금이 아닌 걸로 지출했느냐, 또는 통합명칭으로 물어보면서 현금으로 지출했느냐 현금이 아닌 걸로 지출했느냐 라고 할 때 일자로 물어보면 일계표, 달로 물어보면 올계표에서 조회하는 거예요. 이거 현금 출납장 가시면 5개월치 접대비 못 찾아요. 현금 출납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보시면 다시 나오게 될 거예요. 현금 출납장에는 현금 입출금 내역 잔액 확인할 때 쓰는 장부다 보니까 현금 입출금 내역들이 순서대로 쭉 돼 있으니까 5개월분에서 접대비 어떻게 찾아요? 찾기 어렵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 가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일개표, 월급표 가서 찾는다. 자, 월급표로 바꾸고 1월부터 5월 치시고 판매 관리비에 접대비를 찾아가지고 현금란을 보면 되죠. 그럴 목적으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일개표, 월급표는 이렇게 375만 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볼게요. 1월부터 6월까지의 판매비와 관리비 중 건물 관리비 지출액이 가장 많은 올해 금액과 가장 적은 올해 금액의 차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어느 달이 크고 작으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총계종 원장에서 줘야 하는 거예요. 자, 가장 많은 금액에서 가장 적은 금액을 빼기 하시면 돼요. 자, 총계종 원장을 클릭합니다. 날짜 1월부터 6월 치시고 그 다음에 건물 관리비 두 번 넣으시고 가장 큰 금액에서 가장 작은 금액을 뺄 거니까요. 43만 원이 가장 크고 18만 원이 가장 작죠. 43만 원에서 18만 원 계산기로 빼기 하시는 건데 계산기 쓰기 싫으시면 오른쪽에 계산 버튼 누를 수 있어요. 눌러가지고 43만 원 클릭하고 컨트롤 C, 계산기에다 놓고 컨트롤 V. 그 다음에 이게 빼기로 바꾸고요. 차액이니까 18만 원 컨트롤 C, 계산기에다 놓고 컨트롤 V. 이렇게 하면 25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은 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다 풀었습니다.